안녕하세요. 땅한 재테크입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연예인 자산 자문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왜 하필 연예인들은 이 빌딩에 관심이 많을까요? 일단은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돈 많은 자산가들 관심이 많은데 특히 연예인들이 이쪽에 좀 주목을 받는 직업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딩을 사는 이유가 연예인들이 사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딱 크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일단은 남들이 사니까. 남들이 사니까. 내가 이거 안 사면은 나는 왠지 약해 보여. 이런 거. 가난해지고. 예. 그래서 사는 경우. 또 하나는 은퇴에 대한 불안. 그분들은 은퇴라는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안정적인 수입을 사야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100억짜리, 200억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기에는 그분들도 그렇거든요. 네. 그럼 보통 뭐 어떻게 보냐? 그 빌딩 같이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거. 임대 수익. 예, 그래서 임대료를 가지고 여유롭게 좀 생활을 해보자. 이런 분들이 보통 빌딩을 좀 구매를 많이 하세요. 문의도 하고요. 근데 연예인들 네. 같은 경우 뭐 연기를 하든지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이쪽 투자 공부를 따로 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없죠. 누가 도와주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저희 센터에서도 연예인들이 뭐 자산가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분을 상담했고 실제적으로 한 10여 건 정도는 성사가 됐는데 네. 도와드렸어요. 네. 도와드리고 그 중에서는 뭐 몇 분은 뭐 언론에 많이 이제 그걸 많이 관련해서 나온 걸로 인터뷰도 알고 있습니다. 나오고 밝힐 수는 없지만. 네,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내노란 분들도 결국은 빌딩을 사는 이유는 결국은 은퇴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예인 뭐 방송 나와서 뭐 빌딩 뭐 부자라고 하면서 여유롭게 지금 패널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분 키 크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라고 밝힐 수 없지만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는 것처럼 이제 비공식 공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화제되고 네.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연예인분들이 투자한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 확률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누가 샀다? 나도 그 옆에 또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이러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연예인들이 주도해서 상권이 올라가는. 그럼요. 우리가 연남동 같은 것도 그런 네. 케이스예요. 뭐만 여러 연예인이 한두 명 사면 그 옆에 또 많았죠. 사고 네.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다 보면 하나의 그게 뭐 형성이 되는 거고 가로수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수길 초창기에 뭐 유명 배우가 샀고 뭐 이러다 코미디언이 사고 개그맨이 사고 막 이러면서 결국 연예인들은 어떤 노후의 안정화를 항상 고민하는데 그러면 자산을 증식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뭔가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빌딩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샀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상권도 오르고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유동인구가 늘어나죠. 네. 그 건물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예인들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본인들이 사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거는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예인들이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빌딩을 사도 그게 유행을 좀 타면 거기가 입지가 좋아질까요? 될 수 있죠. 과거에 성수동도 그랬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한 거는 그네들도 뭐 바보가 아닌데 네. 가능성 없는데 안 갑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유명 카페라든지 네. 우리가 말하는 셰프들이 하는 식당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만한 자리려면 그분들도 그 일대를 많이 매집을 해서 또는 사들여서 네. 거기다가 이제 상가로 개조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상권이 아까 말했다시피 늘어나고 뭐 연예인이 어디 샀네 뭐 이태원 경리단길도 가고 그랬는데 뭐 연예인이 있는 커피숍이네 거기 가서. 사실 네, 거기 가서. 가게 됩니다. 혹시라도 만날까 네. 희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연예인들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네. 유리한 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유명한 연예인들이 주로 어디에 빌딩을 사는지도 통계가 좀 나올까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서울 중심이고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 중심이겠죠. 근데 대부분이 뭐 우리가 지금 다 아시는 동네들 네. 뭐 성수동, 가로수길, 과거에 뭐 경리단길,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도 익선동 뭐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뭔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좀 거리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도 그럴 가능성 있는 집들은 만들어도 갑니다. 네. 네. 이렇게 연예인 빌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네. 빌딩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빌딩이 돈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결국은 빌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대 수익으로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또 서로 또 닮은 점도 있고 그래 묘해요. 근데 시세 차익이랑 월세랑 같이 잡는 두 마리 토끼를 잡. 두 마리 토끼를 과거에는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월세가 좀 나온다 하면은 만약에 투자자가 몰리면 결국은 건물 값이 오르다 보면 새로운 손바뀜이 일어나고 손바뀜한 사람은 비싸게 건물을 사죠. 근데 월세는 그걸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상한선을 정해 놓고 뭐 5%로 상한선 가이드라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얼마나 오르겠어요. 근데 시장 가치 상승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강남이라든지 주요 지역들은 거의 뭐 한 10에서 20% 이상 올랐어요. 20% 이상 올랐는데 결국은 이거를 산 사람들은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도 삽니다. 사는 사람들은. 그건 뭐냐면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10년 후에 뭐 볼만할 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러면 지금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가끔가다 그것보다는 임대가 우선이다. 임대 수익이 뭐 한 4, 5% 되면 들어가 있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기대보다는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 잡다가 둘 다 놓치죠. 근데 둘 다 잡을 수 있었지만은 이제 둘 다 잡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이제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임대 수익도 좋다. 내가 샀을 때. 그런데 이게 임대 수익이 좋은데 상권이 좋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임대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온다면은 그 상가에 대한 관심도 높겠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격 상승도 괜찮다. 쉽게 얘기하면은 강남이 100이 오른다고 하면은 뭐 한 50만 원 올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거의 2배, 배 이상 가기 때문에 보통. 강남은 2%가 안 되는 데 많아요. 근데 뭐 한 4% 나오는데 임대 수익도 좋은데 상권도 좋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잡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맞아요. 좋은 매물을 찾기 아니면 그러면 결국은 방향은 이제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나는 뭔가 지금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원해. 이러면은 좀 가격 상승 기대, 양도 차익 기대를 조금 낮추고 임대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키는 뭐냐? 결국은 임차인, 키테넌트라고 해서 중요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 중요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때 낼 수 있는 사람. 스타벅스. 예, 뭐 좋습니다. 뭐 그런 거 특정 업체 하면 안 되지만, 예,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그 다음에 병원, 약국. 이런 것들은 선호합니다. 그런 데는 보통 보면 이유가 있어요. 선호하니까 한 번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공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게 이탈을 못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손님 확보가 되잖아요. 고객 확보가. 그러면은 수익이 꾸준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탈을 잘 안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경기를 많이 타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뭐가 좀 어렵다라면은 휘청거리잖아요. 그럼 임대를 못 냅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를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반드시 상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키 테넌트 임차인이 중요합니다. 예, 임차인을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과 네. 상권을 꼭 봐라. 그거 아니면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투자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은 그냥 강남에 2%가 안 되더라도 강남 같은 경우에 예를 든 거예요. 근데 뜨는 지역들이 될 만한 곳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다시 또 보면은 세부적인 그런 스팟 장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미리 해놓으면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한 게 확인되면 평당 가격으로 그러면은 충분히 투자할 매력이 있죠. 이거는 10년으로 보는 겁니다. 대략 얼마 정도 갖고 있으면 될까요, 센터장님? 이런 대략. 질문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냐는 거는 누구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이가 있지만 나의 형평에 맞게. 근데 다만 이제 과거보다는 대출 레버리지도 어려워졌어요. 조금 더 타이트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50% 이상 대출 받기는 어려워졌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시세가 50억짜리라도 내 돈 30억 이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 60% 정도는 준비가 돼야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내 돈 30억을 모으자. 이걸 목표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부동산 센터장 이동현 센터장님이었습니다.